이제 수학 2-2 2강 시작하겠습니다. 보시죠. 두 번째 테마로 직선 1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오늘 배우게 될 핵심 내용은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두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것입니다. 오늘 배우게 되는 내용들은 다소 쉬운 내용이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듣고 복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첫 번째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이고, 세 번째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것이고, 네 번째로는 x절편이 a,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로 1번부터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1번으로 들어왔습니다. 갈로 1번에서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이렇게 구하죠. y는 mx 더하기 n, x의 개수 m이 직선의 기울기고 뒤에 오는 상수항 n이 바로 y절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좌표 평면상에 직선을 그려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의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도 한번 그려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x축 y축이 만나는 좌표 평면이 있죠. y절편이 n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0,n을 지나는 직선이기 때문에 0,n을 지난 직선을 그려보면 다음과 같죠.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y절편을 찾았다면 기울기도 찾아야죠. 자,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찾느냐면 바로 이렇게 하나의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는데요. 직선상의 임의의 두 점을 잡아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x정가량분의 y정가량을 이용해서 바로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좌표 평면상에 직선이 그려져 있으면 y절편과 기울기를 찾아서 바로 y는 mx 더하기 n을 이용해서 바로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인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은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이렇게 구하죠. y 빼기 y1 이퀄 기울기 m 갈로 열고 x 빼기 x1 갈로 닫고. 이해되셨나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셔야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고, 한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m인 직선, 이것 또한 바로 좌표 평면상에 직선을 주고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이 보이시죠? 자, 이 좌표 평면상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을 이렇게 그리죠. 자, 이렇게 그려놓고 한 점을 지나는지 확인하시고 한 점 찾아 놓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기울기를 찾아야 되잖아요. 앞에서 갈로 1번에서 구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직선의 기울기를 찾으시고, 그리고 한 점 지나는 거 찾으시고, 그렇게 해서 y 빼기 y1 이퀄 기울기 갈로 열고 x 빼기 x1 갈로 닫고, 이렇게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는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로 3번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이렇게 구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서 두 점의 x좌표가 같지 않은 경우와 두 점의 x좌표가 같은 경우로 나누어서 두 점의 x좌표가 같지 않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y 빼기 y1 equal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가로 열고 x 빼기 x1 가로 닫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울기죠. x 정가량분의 y 정가량을 의미하는 기울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전에서 공부했던 갈로 2번의 직선의 방정식과 지금 이 방정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기울기 m 대신에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 들어갔다는 거, 그 차이점만 있지 나머지 형태는 다 똑같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연관지어서 암기를 해 두시고 그 다음에 두 점의 x좌표가 같은 경우는 x는 x1 또는 x는 x2 둘 중에 하나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하시고,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마찬가지 좌표 평면상에 직선이 주어진 경우에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의 직선 그림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 있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래 놓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바로 어떻게 할까요? 바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 x정가량이 바로 x2에서 x1을 뺀 거죠. 그 다음에 y정가량 y2에서 y1을 뺀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x정가량, y정가량을 직선상의 그림에서 우리가 기울기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x좌표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잠깐 그리면 바로 이렇게 되겠네요. 이게 x1, y1이고 그 다음에 이게 x2, y2라고 했다면 이 좌표와 이 좌표가 같다면 이 좌표와 이 좌표가 같다면 이렇게 바로 x축의 수직인 직선이거나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겠죠. x축의 수직인 직선이거나 y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x1과 x2가 이렇게 같은 경우죠. 같은 경우에는 x는 x1 또는 x는 x2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겠죠. 같으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고요. 네 번째,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이렇게 구하죠. 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이다. 즉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시고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바로 적용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식이 다음과 같다. 물론 x절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a라고 했지만 점으로 나타내면 a, 0이 되는 것이고 y절편은 점으로 나타내면 0, b가 되겠죠. 그래서 a, 0과 0, b를 지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 녀석을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절편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는 바로 이렇게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다 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또한 좌표 평면상에 뭐냐면 직선을 주고 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좌표 평면상에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이렇게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상에 이 점과 이 점을 주면 바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마지막 내용,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은 어떤 것이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다 라는 형태를 띠고 있으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a, b, c는 상수고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선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만약에 a가 0이라면 이렇게 두 개 항만 살아있죠. 그러면 y는 뭐가 되나요? y는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죠. 자, 이 직선은 어떤 직선이 되죠? 바로 x축에 평행한 직선이 되죠. x축에 평행한 직선. x축 평행이죠. x축 평행한 직선. 반대로 얘기하면 y축 수직이 되겠죠. y축 수직. y축의 수직인 직선. 이해되셨나요?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하는 녀석은 x축에 평행한 직선 또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b가 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b가 0일 때는 x는 마이너스 a분의 c가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되죠? x는 상수 이렇게 나오면 x축의 수직이면서 y축의 평행이죠. x축의 수직이면서 y축 평행이죠. y축 평행. 자, 이런 직선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5가지 직선의 방정식에서 5가지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인 두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으로 들어왔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에서 첫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요. 두 직선의 교점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두 직선의 방정식을 서로 연립해서 풀면 바로 교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바로 해를 구하면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두 직선의 교점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연립해서 해를 구하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렇게 구하죠.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직선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거죠. 하나의 직선 좌변에 있는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을 이렇게 가지고 오죠.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뒤에 오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좌변에 있는 식 a2x 더하기 b2y 더하기 c2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식에 k배를 해서 두 개 더해서 0이 된다. 이렇게 해놓으면 바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두 직선의 방정식이 있다면 좌변식 하나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뒤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좌변에 있는 식 가지고 와서 그 좌변에 있는 식에 k배를 해서 더한 상태에서 이퀄 0을 취하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림상으로 보면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지나가고요. 하나의 직선이 지나갔을 때 만약에 얘가 이 직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직선이라고 했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 있잖아요. 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은 이 직선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그러면 바로 a1x 더하기 b1y 더하기 c1 더하기 k 가로 열고 a2x 더하기 b2y 더하기 c2 가로 닫고 이퀄 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까지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에 대한 개념을 공부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를 통해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로 돌아왔습니다. 예제 1번인데요. 예제 1번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 가로 1번은 마이너스 1,4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1,3을 지나고 그 다음에 y절편이 7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4번은 마이너스 2,0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갈로 5번은 한 점 3, 마이너스 2를 지나고 y축에 팽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로 x절편이 마이너스 7 y절편이 4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갈로 1번부터 문제를 자세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1번 마이너스 1,4를 지나며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인 직선은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이렇게 구하죠. 아까 우리가 자, 직선의 방정식 한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인 직선의 방식이 이렇게 y 빼기 y1 이퀄 기울기 m x 빼기 x1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라고 아까 공부를 했었죠.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y 빼기 y1 됐나요? 4 그 다음에 기울기 마이너스 3 x 빼기 x1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바로 정답 y는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갈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2번은 두 점 1,2와 3,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바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y 빼기 y1 이퀄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x 빼기 x1 자, 머릿속에 암기를 해 두셔야지만이 곧바로 바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대입을 해보면 y 빼기 y1 2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x2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를 x1 y1이라고 하고요, 얘를 x2 y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y 빼기 y1 이퀄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됐나요? 그리고 x 빼기 x1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바로 직선의 방정식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7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갈로 3번 문제로 넘어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3번 점 1,3을 지나고 y절편이 7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바로
1,3을 지나고 y절편이 7이다 라고 하는 것은 y절편이 7이라고 하는 것은 어떨까요? 바로 0,7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1,3과 0,7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대입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되겠죠. 바로 얘가 x1, y1 하고 그 다음에 x2, y2라고 해놓고 y 빼기 y1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그리고 x 빼기 x1 이해되셨죠?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바로 y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7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갈로 4번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4번은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요. 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그 두 가지가 어떤 경우냐면 두 점의 x좌표가 같지 않은 경우와 두 점의 x좌표가 같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문제는 두 점의 x좌표가 바로 이렇게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점의 x좌표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직선의 방식을 어떻게 구하면 되죠? 이렇게 x는 x1 또는 x는 x2라고 쓰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x는 마이너스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서 두 점의 x좌표가 같으면 x는 x1 또는 x는 x2 그러니까 어차피 같으니까 x는 x1을 쓰든 x는 x2를 쓰든 어차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갈로 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로 5번은 3,-1을 지나고 3,-1을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있습니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y축에 평행한 직선이다 라고 했을 때는 x는 상수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바로 우리는 정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y축에 평행하면 x좌표인 3을 지나기 때문에 x는 3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x축의 수직이다 또는 y축의 평행이다 라고 하면 x는 상수항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y축의 수직이다 또는 x축의 평행이다 라고 했을 때는 y는 상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갈로 6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7이고요 y절편이 4인 직선의 방식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기억나세요? 바로 x절편이 a이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식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 이렇게. 그래서 갖다가 대입을 하면 다음과 같겠죠? 마이너스 7분의 x 더하기 4분의 y는 1 됐나요? 양변에 4와 7의 최소 공배수 28 즉 마이너스 28을 양변에 곱해서 정리하면 바로 4x-7y는 마이너스 28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문제를 다루어 봤습니다. 다음 문제 예제 2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은 제목이 뭘까요? 같은 직선상에 있는 세 점입니다. 같은 직선상에 있는 세 점. 그래서 세 점 A 1,3, B 3,A, C 3 빼기 2A, 4가 동일한 직선상에 있을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죠. 이해되셨나요? 세 점 A, B, C가 같은 직선상에 있도록 A 값을 정하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풀까요?
바로 이렇게 풉니다.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구하죠. 이해됐나요? 1,3, 3,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직선이 바로 C점 3-2A,4를 지남으로 이 x와 y에다가 x 3 빼기 2a,4를 대입을 해주면 바로 이렇게, 자, y좌표 4를 대입하고 x좌표 3 빼기 2a를 대입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4 이퀄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인수분해에서 a 값을 구하면 바로 이렇게 a는 2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한 점을 xy에 대입해서 a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어떤 거냐면 이 세 점이 같은 직선상에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A점, B점, C점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렇게 A점, B점, C점이 있다고 했을 때 이 A,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해되셨나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3 빼기 1분의 A 빼기 3 이해되셨죠? 자,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A점과 C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X점가량, Y점가량 이렇게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3 빼기 2A에서 1을 뺀 것 분의 4에서 3을 뺀 것. 그래서 뭐냐면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나 두 점 A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나 같은 것이죠.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서로 기울기가 같다를 이용해서 A 값을 구할 수도 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A는 2라는 결과가 똑같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든 이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든 여러분 자신의 잘 맞는 방법을 택하시고 두 가지 다 알아놓으면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예제 2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두 직선의 교점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두 직선 2x 더하기 y 빼기 4는 0, x 더하기 y는 1이라는 두 직선의 교점 및 다음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거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가로 1번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문제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점 1,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가로 1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어떻게 구할까요? 바로 일단 이렇게 쓸 수 있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죠. 자, 앞에서 개념 공부했죠. 그래서 2x 더하기 빼기 4 이 식하고 x 더하기 y 1을 좌변으로 넘겨서 x 더하기 y 빼기 1이라는 식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 이해되셨나요? 2x 더하기 y 빼기 4 이렇게 가지고 왔죠. 됐나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빼기 1이라는 직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k배에서 더해가지고 이퀄 0을 취하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x하고 y에다가 각각 0,0을 대입하면 바로 k는 마이너스 4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뭐냐면 이 k는 마이너스 4를 여기 k에다가 대입을 해서 정리하면 바로 2x 더하기 3y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갈로 2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면서 점 1,2를 지나는 직선은 어떨까요? 아까와 같이 똑같이 풀겠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고스란히 그대로 갖다가 쓰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에 각각 1,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바로 k는 1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k는 1이라는 녀석을 대입하겠죠. 1을 k에다가 1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바로 3x 더하기 2y 빼기 5는 0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예제 4번을 풀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자, 보시죠. 예제 4번은 정점을 지나는 직선인데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정점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점입니다. 고정된 점. 움직이는 점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 2a 빼기 3x 더하기 a 빼기 2y 빼기 4a 더하기 6 이퀄 0은 상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상수 a의 값에 관계없이 정점을 지나는 것을 보이고 그 정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a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a에 관한 항등식이라는 뜻과 똑같은 의미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푸느냐면 a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a가 있는 녀석과 a가 없는 녀석으로 분리를 시켜라, 이런 얘기하고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a가 없는 것과 a가 있는 것들을 분리시켜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a의 값에 관계없이라는 얘기는 a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분리시켜서 정리한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k 값에 관계없이라고 하면 k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별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상태에서 이 동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므로 두 방정식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두 방정식을 갖다가 연립해서 x하고 y를 구하면 바로 a 값에 관계없이 두 직선이 항상 지나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바로 두 직선의 방정식을 연립해서 x, y를 구하면 2,0이라는 정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바로 이 하나의 방정식은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 2,0을 항상 지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과 두 직선의 교점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듣느라고 고생했을 텐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복습을 꼭 하셔서 자기 것으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